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선수도 수려하고 이 동네 기가 이렇게 좋다고 그러는데 좋은 기들 많이 받으셔서요. 2008년도 무자년에 부자들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부 부자 되겠대요. 근데 부자의 길을 안 가지. 그게 문제예요. 성공하겠다는 사람이 성공의 길을 가지 않으면서 다른 데 발길질 뻥뻥 하면서 성공하겠다는 거나 똑같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기똥에 좋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런 놈 만나가지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이름도 들어, 유령이라는 놈이 이게 이름이에요. 이제 한국의 과학자 됐어요, 이번에. 이 친구는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저 같은 반도 여러 번 했는데 이게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만 듣고 시험 보면 전교 1등이에요. 그 신경질 나는 건 노는 시간에 꼭 날 또 부추겨. 영곤아, 축구할래? 이지라라고. 나 축구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놈하고. 절대로 그놈하고 하면 안 되는 게요. 얘는 타고난 머리가 달라요. 그런 사람은 만에 하나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흉내내다 다 망하지. 인생에서 성공하면서 부자 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정말로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그걸 애니멀 센스라고 그러지, 동물적 감각. 좀 더 어려운 영어로 하면 인투이티브, 직관력을 가졌다고 그래요. 딱 쳐다보면 돈인지 아닌지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10,000명이 하나도 안 돼. 고 정주영 회장님, 고 이병철 회장님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따라하다가 여러는 사람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는 다른 방법이 하나 딱 더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 잘 보고 시간표 정확히 정해서 공부에 빡세나게 자기 인생을 걸면 깨끗이 끝나는 게. 인생에서 성공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타고나지 않아도 우리 같은 사람들, 여러분 같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보고 새로운 사업 같은 게 있는지 잘 들여다보고 맞다 생각하면 거기다 100% 매진하면서 전진하는 방법이 딱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한 6년 동안 있을 동안에 여러 가지 연구를 했었는데 그중에 한 가지 연구한 것 중에 재밌는 게 있다고요. 선진국의 경우고 이제 한국도 그걸 많이 따라가고 있지만 부자 되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이 말이에요. 그중에 첫 번째 부자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전체 부자의 5% 정도 차지하는데 부모 잘 만나는 게 부모 잘 만나는 게 유산 아주 가슴에 맺히실 거예요. 유산. 집에 가면 우산은 많지. 우산과 유산 이거 작대기 하나 차이인데 인생 더럽게 꼬이잖아요. 여러분 유산 부모 잘 만나는 거 복이요. 그죠? 부모 잘 만나서 부자 되는 사람이 전체 부자 중에 5%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부모 잘 만나는 거 복입니다. 내가 늘 얘기해. 부모 잘 만나는 거 복이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무슨 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이니 무슨 뭐 현대그룹의 정 회장 이런 양반들 전부 부모 잘 만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우리랑 맞짱 떠. 내가 더 똑똑할 걸 아마. 근데 그 사람들이 더 부자가 돼 있는 건 이유가 뭐예요? 부모 잘 만나는 것도 복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가 돌이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다시 바꿔가지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네? 그죠? 분명히. 근데 정확한 거 농담이고. 어쨌든 간에 부모 잘 만나는 거 복이요. 그죠? 그런데 나머지 95%의 부자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제 우리가 갈 길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중에 35%가 뭐냐면은 전문가 집단이 되는 거예요. 의사, 변호사, 무슨 계리사, 사자들 하는 거, 박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들 야단한 거 아니에요. 왜 공부도 안 하고 지랄이에요. 그렇게 맨날 얘기하죠, 내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전문가 집단에 들어가는 건 대단히 좋은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공부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부모님들이 애들 학교 다닐 때 맨날 공부하라고 야단친 걸 지금에 와서 깨닫는데, 말이에요. 사실입니다. 전문가 집단에 들어가는 게 좋은 거예요. 사자 들어가는 게 대부분 다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대개 35%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미국 사회도 보세요. 소사이어티에. 의사,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 옛날에, 그 굉장히 TV나 이런 데 보더라도 전부 하이 클래스에 들어가 있죠.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얘기해봐야 전부 남의 다리 벅벅 긁는 거다, 이 말이지. 나머지 60%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자기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수성가형이라고 그러지. 그게 있질 않으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60%나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사업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대에 따라서 사업의 형태가 변하고 있다 이런 말이지. 후진국 때는 후진국대로, 중진국 때는 중진국대로, 선진국 때는 선진국대로 사업의 패턴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미래를 쳐다보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준비하는 건 대단히 소중하고 현명한 방법이다 이런 뜻이죠. 과거에 내가 쳐다보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 세상에 없는 게 아닌데 새로운 게 나타났는데도 그것을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이 바보다 이 말이에요. 아까 제리양 말씀하셨는데 야후, 제리양, 그죠? 그 사람이 말이죠. 그 전 세계에서 말이죠. 20몇 살 때 사업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 지금 몇 대 갑부 안에 들어가 있다고. 제가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미국에 있었잖아요. 1986년에 미국에 있었는데 1986년에 WWW 월드 와이드 웹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때 웬만한 사람들 그 인터넷에 별로 관심 없었어요.
저희처럼 미국에서 앞서가는 사람도 뒤늦게 사실은 뛰어들었다고. 근데 그거를 센스 있게 미리 시작한 사람은 그 커다란 물결에 선대에 서서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마켓 리더다 이렇게 얘기하죠. 시장의 주도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여러 가지 흐름이 많은데 오늘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게 새로운 지구상에 없었던 것이 이제 새롭게 태어난 지 50년 좀 남짓한데 이게 대한민국에 들어온 지 10몇 년밖에 안 됐는데 이게 앞으로 굉장히 미래성이 있는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한 건 오늘 제가 경제로 풀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다 이 말이에요. KBS 2라디오에서 이영권의 경제 포커스라는 방송을 생방송으로 매일 진행을 해요. 오늘로 진행하고 내려온 거고. 따라서 대한민국의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만날 수 있는 제일 노출이 심한 산하예요. 제가 엉터리 얘기하고 다니면 바로 KBS 홈페이지에 새까맣게 글 올라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고 방송한 지가 정확히 8년 됐어요. 제 방송을 KBS에서 8년 동안 계속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다니면서 엉터리 소리 했으면 KBS에 새까맣게 글 올라옵니다. 요새 뭐 조그만 거 잘못해봐요. 금세 인터넷 전화로 해서 그냥 사람 반쯤 죽여놓는다고.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현재 입장에서 미래를 쳐다보는 확고한 눈을 가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선진국 갈 거냐? 가다마다. 선진국에 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거는 네트워크 사업은 선진국형 사업이에요. 이거 후진국에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손 들어봐요. 선진국 가면서 자기의 인컴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사업 구조를 여러분은 갖고 계시다고. 따라서 네트워크 사업은 선진국형 사업이에요. 이거 후진국 가면 때려 죽여도 안 돼. 두 가지 때문에. 사회 투명성 때문에 안 된다고. 옛날에 불법 피라미드가 됐던 불법 다단계로 옛날부터 고통을 받아온 자, 지금도 고통받고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이 나가서 하실 때, 사업을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뭐 어디 뭐 해? 이러면 뭐 합니다. 뭐 하는 회사예요? 뭐 이렇게 좋은 거 있어요. 뭐야? 다단계야? 불법 피라미드에 바로 나옵니다. 상대방들한테 그런 걸 마음에 얘기 들었을 때 가슴의 상처가 제일 크잖아요. 그것도 그동안 제일 믿었던 친구놈한테 얘기했다가 그대로 돌아서면서 한 대 의도 터지는 거라고. 왜 그럴까? 여러분이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엉터리, 불법 피라미드 이런 거 많죠. 그런 건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돼. 내가 어제 아침이네요. 생방송 때 불법 다단계 대학생들 요즘에 끌려다니면서 하는 것 가지고 방송을 해서 옳다 싶었어요, 내가 방송에 생방송 어제 다시 듣게 되니까 한번 들어가서 들어보세요. 정확히 7시 25분쯤 했으니까. 내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하자 멀티레벨 마케팅, 다단계라는 건 마케팅에 정통적으로 있는 거다. 근데 이거를 불법 피라미드로 바꿔 사는 사람들이 나쁘기 때문에 정통 네트워커들이 늘 손해를 볼까봐 내가 굉장히 우려한다 하는 얘기를 내가 방송에서 특시성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한국의 정통 네트워크 회사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할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까지는 그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불법 피라미드, 그 다음에 불법 다단계들이 좀 많으냐 이 말이에요. 뭐 제2로 시작하는 회사 있잖아요. 이거 회장도 가서 깜빵 가 있고 말이에요. 응? 도대체 무슨 놈의 회사가 그런 게 있어. 뭐 1억 집어넣으면 한 달에 250만 원, 300만 원을 준다니. 그런 게 어딨냐. 나는 경제라는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기껏해 5%, 6% 주는 거예요. 1억이면 1년에 500만 원이고 한 달이면 40만 원의 이자가 나오는데 어떻게 1억을 갖다 주지 한 달에 300만 원을 주냐고. 내 후배님이 친한 놈이 한번 왔었어요. 한 2년 됐는데. 형님, 기가 막히게 좋은 게 있다 이거예요. 이게 뭐야 이 새끼 그랬더니 그냥 1억을 집어넣으면 한 달에 300만 원씩 준대요. 그래서 내가 손을 꼭 붙잡고 얘기했어. 네가 내 하나님이지 딴 놈이 하나님이겠냐 이 새끼야. 너 진짜냐 그랬더니 진짜래. 그럼 너 10억 집어넣으면 한 달에 3천만 원 주네 그랬더니 그렇대. 야, 이 새끼야 고맙다. 그런 장사가 어딨니? 내가 경제학 박사지만 말이야. 다만 한 가지 물어보자. 누가 잘못됐을 때 누가 책임지지? 그랬더니 주 회장님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fuck you 그랬잖아. 엿먹어라. 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한국은행장이 내 돈을 책임진다 그러면 내가 또 죽었어. 수조 원 다 지금 국민들이 사방에서 물고 앉아 있잖아요. 그런 불법 피라미드 같은 것 때문에 정통 네트워크라는 여러분이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정통 네트워커들이 자기가 진짜 하는 게 무슨 정통 네트워크인지를 모르고 하고 앉아 있으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이 답답해 죽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스폰서들한테 정확하게 물어보고 더 질문사항이 있으면 또 물어보고 안 되면 본사 사장까지 찾아가서 물어보고 확신이 있어야 이 사업을 하는 거지. 옆에 사람이 좋다 그러니까 무조건 좋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한 대씩 얻어 터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제 강의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한테 명쾌하게 미래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분명하게 공적인 입장에 있는 공인으로서 드리는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 포티파이 소위 말해서 자기를 무장하는데 잘들 쓰시기 바란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얘기를 풀어나가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선진국 갈 거냐 하는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왜? 이건 선진국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선진국 사업이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가지 않으면 네트워크 사업은 때려주기도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내가 미리 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진국 갈 거냐 하는 걸 알아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가느냐? 갑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의 방송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경제 2인자라고 그러면 서로할 이영건 교수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이 선진국 가느냐? 갑니다. 왜? 우리나라는 국가의 운이 굉장히 좋거든. 국가에도 운이라는 게 있어요. 개인도 운이 있잖아요. 그럼요. 고스톱을 칠 때도 운이 있는 거 아니에요. 패가 잘 들어와야 되고 뒷장 잘 맞아야 되고 기껏 쳐먹는데 김 사장 쌌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이 좌우당간 우리나라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아직 문제가 많지만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재수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국가의 운으로 치면 완전히 활주로를 이륙한 다음에 비행기로 치면 안전벨트 풀러 제낀 다음에 파일로트라니까. 기똥찬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제기랄 생일하고 결혼기념이라고 대통령 당선되는 날하고 똑같아 그래. 근데 자 농담이고 우리나라의 국가의 운이 엄청 좋다는 거를 제가 명쾌하게 손바닥에다 올려드리는 게 앞으로 선진국 사업이냐 하는 거를 분명하게 증명해주는 과정을 좀 거치겠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왜 선진국 간다고 저렇게 얘기하는가 하는 거를 제가 편안하게 풀어보겠다 이 말입니다. 자, 전 세계를 잠깐만 그려놓고 얘기할게요. 이게 이제 미국하고 남미거든. 한반도 그릴 때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조그맣게 그리는 게 더 힘들어. 다 그렸잖아요. 이 서울서 부산까지 420km요. 신의주에서 제주도까지 1100km예요. 70%가 산인데 산속에 아무것도 없다. 내가 근데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없어. 아주 쥐뿔도 없다고. 원래 나라가 잘 되려면 그 나라 안에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A 아니면 B. A가 지하자원이에요. 지하자원이 대땅 많은 건 개인으로 치면 유산이다 이 말이에요. 유산. 지하자원이 많은 나라에 태어나는 건 엄청난 복이거든. 제 테이프 통해서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230개 나라가 있어요. 230개 나라 중에 선진국, 잘 사는 나라가 한 나라가 20나라거든. 이걸 선진국 그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하자원이 많아서 간 나라가 12개 나라요. 저는 230개 나라 중에 170개국을 내발로 다녔거든요. 제가 SK에서 이제 저를 백그라운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관계에서 대표이사 사장까지 하면서 전 세계를 다 훑었단 말이에요. 근데 쿠웨이트 같은 데 가면 눈 튀어나와. 대한민국 땅의 25분질이요. 그 땅의 90%가 전부 데저트, 사막이요. 19세기 말까지 전부 낙타 타고 다니던 무식한 놈들 아니야, 이거. 근데 20세기 사막에서 뭐가 나왔어, 총각? 총각이요? 수술은 했나? 12개 나라 말이야, 이거. 쿠웨이트 같은 나라 가면 진짜 눈 튀어나와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땅에서 뭐가 나왔어? 석유가 나왔잖아. 그 소리 복이 아니야. 부모 잘 만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 잘 만나는 거 복이라고. 근데 지하자원이 없다고 그래서 선진국, 강대국 잘 사는 나라를 못 가면 우리 무슨 재미로 사냐 말이에요. 하나가 더 있어요. B. 바로 인적 자원 아니에요. 사람. 8개 나라가 그렇게 했다고. 일본,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랜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뭐 이런 거. 그중에 제일 조그만 놈 하나 들어가 싱가포르. 그런데 하면 또 눈터 나오지. 서울보다 조금 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딱 420만이야. 지하자원 하나도 없어. 1인당 국민소득 대한민국 1.7배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420만 국민의 실력을, 경쟁력을 하늘이 치솟게 만든 국가의 지도자가 있었잖아요.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리콴유, 이광현 수상이라는 사람이에요. 국가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기업은 CEO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 사업은 스폰서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스폰서 시원찮잖아? 관둬 그리고 6개월 후에 다시 해. 농담이에요, 농담. 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스폰서는 책임감을 갖고 밑에 사람을 리드, 헬프, 책 끌어주고 땡겨주고 점검해줄 책임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스폰서 시원찮아? 그럼 빨리 바꿔야 돼 진짜로. 안 그래요? 똑같은 대표 선수한도 어떤 새끼가 감독으로 왔느냐에 따라서 월드컵 성적이 다르잖아. 히딩크 이 새끼는 4강 가고 본프레레이 개시킨 중간에 코뿔구도 많아.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걸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네트워크 사업은 리더십 사업이에요. 좋은 사람이 끌어주느냐 그렇지 않고 엉터리가 끌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구렁텅이로 가느냐 아니면 패러다이스 천국으로 가느냐 이거 완전히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스폰서 사업입니다. 이거 리더십 사업이에요. 사람에 달렸다 이 말이야. 사람. 그죠? 예. 근데 자우장 우리는 지하자원이 없으니까 일로 가야 돼요. 지하자원이 얼마나 없냐고? 하나도 없어요. 쥐뿔도 없지. 여러분 입구에 신호 중에 국산 원료가 없잖아요. 전부 외제예요. 셋 중에 하나 해봤어요. 면, 양말 쓰던 면 됐으면 면, 폴리에스터 계통의 합성섬유 아니면 모직물 섞인 양모 이런 거라고. 면, 양말 쓰부터 면 내에서 누가 만들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졸 듣는 바로 일어나서 대답해. 쌍방울이요. 이제라도. 만들긴 거기서 만들지. 원료가 뭐예요? 예? 락카튼 원면이요. 100% 수입이요. 폴리에스터 계통의 합성섬유의 원료는 뭐예요? 석유요. 석유는 100% 수입이에요. 한 방울도 안 나잖아. 그죠? 양모, 양의 털을 깎는 거 아니야? 나도 양 띠지만 어디 양이 새 털을 깎지, 지기랄. 스코틀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잉글랜드 100% 수입이에요. 여러분 입구 이설 중에 국산 원료가 없어. 그렇게 없는 나라다 이 말이에요. 잡수는 것 중에 70%가 수입이야.
하루에 700만 그릇씩 짜장면이 팔리고 짬뽕이 팔리고 라면이 팔리고 애들 돈 좀 피자 먹고 햄버거 먹고 전부 밀가루잖아. 밀가루의 원료는 밀이요. 밀은 100% 수입이야. 대한민국 먹거리의 30%가 밀이요. 더 무서운 게 있죠. 9천만 마리의 소돼지 닭. 얘네들이 뭐 먹어요? 사료. 그렇지. 사료의 원료가 뭐예요? 옥으로 시작하는데. 옥수수. 그렇지. 옥수수는 어디서 납니까? 그러잖아요. 그럼 졸 듣는 바로 일어날 대답해. 강원도요. 이지라요. 강원도. 99%의 옥수수가 수입이요. 우리나라 먹거리의 70%가 수입이다 이 말이에요. 쥐뿔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 건물 안에 제일 많이 들어간 게 뭐예요? 철근 아니에요. 철근의 원료는 99.997%가 수입이에요. 알루미늄 사시오 100% 수입이요. 스테인리스 스틸 100% 수입이요. 나무 이런 나무 이거 이게 무슨 설악산서 온 거야? 이게 무슨 뭐 대둔산서 온 거예요? 안 그래? 수술한 청각 맞아? 네, 어디서? 이게 어디서 온 거야 말이에요? 99%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남미에 가나, 브라질, 아프리카에서 들어온 원목 갖고 싸그리 개발했어요. 그래서 한국 경제 70%가 해외 의존형이라 세계의 흐름 못 보면 한국이 안 보인다. 그래서 내가 세계 속에서 한국을 보여드리려고 살짝 들어온 거예요. 그죠? 우선 전 세계 속에서 어떤 놈이 제일 센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대한민국 100배요. 한반도에 42배지. 이 자식이 전 세계를 꽉 쥐고 앉아있잖아. 전 세계에서 미국의 움직임을 모르면 전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동차로 치면 엔진이라고. 그 미국에서 가장 건실한 회사로다 자라나고 있는 기업들은 전 세계적인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회사다 이 말이에요. 그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미국 같은 데는요, 엉터리 회사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거든. 투명한 사회거든. 품질 나쁘면 바로 죽이거든. 그게 바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죠. 근데 어쨌든 미국을 반드시 아셔야 돼. 이 자식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전부 엔진이니까. 얘는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100배야. 얘는 워낙 세서 강대국이라는 이름 앞에 얘만 한자 더 붙이잖아. 초. 얘는 초코치잖아. 족자가 아니에요. 끝내주는 새끼다 이런 말이에요. 덤빌 새끼 없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전 세계 경제 30%를 이 자식이 좌지우지하니 얼마나 센 거야 이거. 이놈이 전 세계를 꽉 쥐고 앉아있는데 엄청난 힘으로 다 쥐고 앉아있단 말이야. A 플러스 B 지하자원과 인적자원이 얘가 만점이야. 완전히 100% 만점이야. 지하자원 뭘 갖고 전 세계를 이렇게 쥐고 있는가? 첫 번째가 식량이야. 식량 먹는 거. 전 세계 먹거리의 5분의 1을 미국이 돼요. 5명 중에 한 사람이 미국에서 식량을 들여다 먹지 않으면 내일 모레부터 굶어 죽는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왜? 우린 70% 들여다 먹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중에 80%가 미국서 오거든. 에? 돌아버리는 얘기 아니에요? 가끔 무식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나 그런 사람 증오해. 그럼 미국서 안 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가서 손 꼭 붙잡고, 조용히 해, 이 개새끼야. 거기가 제일 싸서 들어오는 거니까, 이러고. 그럼 미친놈이야, 그. 전 세계에서 식량의 가격이 제일 싸다, 이 말이야. 소고기 가격이 대한민국의 4분의 1이요. 근데 우리보다 3배를 잘 살아.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보다 똑같은 소고기를 12분지 1 가격으로 먹고 국제시장에서 우리랑 맞짱 뜨고 있어. 근데 미국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반드시 알아야 돼, 이건. 거기다 B, 인적 자원마저도 좋아. 인적 자원이 좋다는 건 지하 자원만 해도 인적 자원만 하는 건 유산 많이 받은 놈이 성실 유능해서 아버지 재산 까먹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옛날 속담에 부자 3대 못 간다 이런 거 있어요. 자제분들을 위해서 잘 들으세요. 제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내가 미국에 있을 때 그걸 한번 연구해봤네. 잘 들으세요. 10명의 재벌이 있었어. 재벌 2세한테 남겨주는데 8명이 망하고 2명만 딱 유지해. 우리 주변에도 좀 많이 봐요. 대우 넘어갔죠. 쌍용그룹 넘어갔죠. 산미그룹 넘어갔죠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거 보세요. 동아건설의 최석원 회장 다 넘어갔죠. 난 개인적으로 친하면서도 제일 약 올린 게 소주회사 회장이에요. 진로, 장진호 회장 말이에요. 어제도 3병 팔아줬거든 내가. 바보 멍청이 아니야? 아버지가 물려준 그 엄청난 걸 다 까먹어. 그래서 옛말에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사업이 좋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할 건지 사업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대를 물리는 방법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2대에서 3대까지 가서 성공하는 건 1000명 중에 3명 남아 997명이 망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얘기했던 것처럼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말이 딱 맞는 거예요. 계속 부자면 나머지는 무슨 재미로 사냐 말이야. 하늘은 공평해. 3대 가면 1000명 중에 997명이 망하더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농담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자들의 60%가 자수성가형이니까 그 안에 들어가려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니냐 하고 제가 명쾌하게 정의를 내려드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식량 이런 걸 갖고 전 세계를 가는데 이놈은 B 인적 자원마저도 좋다 이 말이에요. 인적 자원이 좋으려면 두 가지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첫째가 교육이거든. 교육을 잘 시켜야 돼. 둘째 정치를 잘해야 되거든 나라가. 국민들의 교육 수준 올라가고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 잘해야 그 나라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기업이 잘 되려면 모든 임직원들의 교육 수준 올라가고 경영하는 사람이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야.
가정이 잘 되려면 부모 화합한 가운데 자제가 공부면 공부, 체육이면 체육, 미술이면 미술, 음악이면 음악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엄마 아빠는 맨날 개떨이 던지고 싸우면서 말이야. 영철아, 공부는 잘 되냐? 방음장치는 웬만큼 해놨다만 뭐 이지라라고. 교육하고 정치,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네트워크 사업도 보세요. 스폰서들하고 내가 여러 제자들을 많이 살펴보지만 처음에 좋게 출발했다가 6개월, 1년 지나가고 찢어지고 그냥 사방에 흩어지고 말이야. 서로 욕하고 이런 사람이 좀 많은 줄 아냐 말이에요. 사람 관리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각자 전부 이익 관리겠지. 이익이 전부 인트레스트. 흥미가 다 다르고 이익이 다 다른데 모여서 한 방향을 간다는 건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이거. 한 가정을 꾸려나가기도 힘든데 400명, 500명, 600명, 1100명 전국에다 수천 명씩을 끌고 가는 네트워크 사업의 힘이라는 거 이거 보통 있는 게 아닌데 말이에요. 어쨌든 교육하고 정치예요. 네트워크 사업은 교육 사업입니다. 끝없이 복제하고 이때 사람 가르치고 끌어주고 땡겨주고 점검해주는 복제 사업이고 교육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교육이 미국 1등이잖아. 좋은 대학교 200개 중에 65개 대학이 미국에 있네. 전 세계 좋은 대학교 200개 중에 30개가 영국에 있네. 미국하고 영국에 있는 대학을 대하면 전 세계 200개 중에 반이 미국과 영국에 있어요. 대한민국 대학은 200대가 해당하는 게 딱 3개야. 서울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카이스트. 그래서 미국 하는 겁니다. 자제분들 진짜로 공부 열심히 해서 이 다음에 미국에 유학 보내달라고 그러면 얼른 보내세요. 집 팔아서 얼른 보내라고 그러는. 다만 조기에 유학 보내는 거 이거 내 쫓아다니면서 말려. 조기를 유학 보낸다고 굴비가 돼서 들어오진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될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 미국으로 보내는 게 정석이지만 우리는 앞으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전 세계에서 7등에서 5등 안에 들어갈 나라다 이 말이에요. 제가 서울서 지난번에 현대백화점에서 VIP들 많았고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딴 강의를 하다가 제가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 가는 거를 명쾌하게 보여준 다음에 나가고 있는데 어떤 젊은 사모님이 한 분 막 뛰어나와. 날 잡아요. 이 교수님 질문이 있대. 질문 오세요. 그랬더니 나한테 하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자기 남편이 중소기업을 하는데 잘 된대요. 아들, 딸 셋인데 애들 교육 때문에 남편은 여기다 두고 애들을 지금 캐나다 비자를 다 받아서 이민 비자를 다 받아서 떠나려고 그러는데 일주일 후에 떠나려고 그러는데 내 강의를 들었다 이 말이야. 헷갈려 죽겠다 이 말이야. 90분 동안 강의 듣는 중에 질문이 뭐세요? 그랬더니 저희 캐나다로 이민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내가 2초도 안 걸렸어. 거긴 왜 갑니까? 우리가 캐나다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가 될 텐데 그분 안 갔어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명쾌하게 아는 건 여러분들의 미래를 정확하게 짚고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이 부자 될 확률을 높이는 전략을 꺼내낼 수 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선진국 못 가고 잘 사는 나라 못 된다. 사업 안 돼. 근데 과거 3, 4년 동안 보니까 다른 커다란 대형업체들은 오히려 매출이 떨어졌는데 네트워크 사업은 거의 20% 이상 매출을 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가만히 우리 같은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분이 굉장히 중요한 선진국형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대한민국에 2만 달러가 3만 달러, 4만 달러, 5만 달러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시장은 폭발적으로 커질 거다 이 말이지. 그거를 명쾌하게 앞뒤 좌우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쨌든 전 세계에서 한국을 먼저 빨리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은 미국 1등이에요. 두 번째, 정치. 잘하잖아요? 당이 두 개예요. 민주당, 공화당. 민주당, 공화당. 민주당 의원이 공화당으로, 공화당 의원이 민주당으로 230년 동안 당적을 이적한 게 한 번도 없어. 딱 세 놈만 더럽다 이 개새끼들아 그러고 무소속으로 나가지. 그래서 전 세계를 지고 있는 초강대국이란 초자를 그래서 붙이는 거예요. 자, 초강대국 미국이 전 세계를 이렇게 지고 있잖아요. 얘한테 덤빌 놈이 없었겠냐고. 여름 됩니다. 의도 터졌지. 그놈의 두 놈만 타산지석에 예로 삼고 우리의 국가의 운으로 갑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찻길이 있는 놈 있잖아. 이것도 미친놈이야. 기찻길이야. 11,000km. 11,000km. 경부고속도로 25배가 기찻길이야. 저걸 시베리아 횡단철도라고 그러지. 저 블라디보스톡에서 마스코우 지나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이 미친놈 아니에요? 이 기찻길을 100년 전에 놨으니까. 더 미친놈은 나요. 저 기차를 탔으니까. 10박 11일. 아무것도 볼 거 없어. 그냥 가는 거예요. 처절한 자기하고의 끝없는 싸움이요. 절대로 가지 마, 이거. 미국보다 땅이 2배나 큰데 미국한테 싸우다 졌어. 왜 진 거요? 식량이 자급이 안 돼. 먹는 게 자급이 안 되는 거는 천하장사 씨름 선수권 하는 새끼가 3박 4일 굶고 나가는 컨셉이거든,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요? 안 돼. 근데 미국보다 땅이 2배나 큰데 왜 식량이 자급이 안 되냐 말이야, 이거. 추워. 9월부터 눈이 와. 5월까지. 눈도 아주 탐스럽게 와요. 펑펑 와요.
얘네들 그 겨울에 털모자 쓰고 다니는 거 절대로 패션 아니야, 이거. 한국서 따라 쓰잖아, 바로 땀나. 이거 완전히 밍크덩어리거든. 예? 그거 영하 35도, 40도 내려갈 때나 쓰는 게요. 영하 35도, 40도면 얼마나 추운 건 줄 알아요? 저 남태평양에서 참치 잡아서 급속 냉동시키는 온도예요. 거기서 모자 안 쓰고 30분만 걸어 다니잖아요. 뇌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안 믿어지세요? 내일 집에 가서 냉동배에다 머리 집어넣고 머리 꺼내갖고 집사람한테 여보 그래. 여봐, 뭐 이지라라고 하냐. 맛이 가가지고. 이 2시간만 모자 안 쓰고 돌아다니잖아요? 집에 들어와서 치마들한테 그러는데, 너 누구냐? 뭐 이지라라고 앉아있으니까 못 해봤어요. 두 번째 미국한테도 됩니다. 혼난 놈 하나 더 있어. 와다쿠시와 니폰데스 1번. 이 새끼 일명 개새끼 말이에요. 어떻게 독도가 지냈다니 병신 같은 새끼 말이에요. 주민세는 우리가 그 해석 내는데. 얘가 우리한테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이유가 우리보다 7배가 커, 일본이. 일본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 7배가 커요. 2~3배만 크더라도 맞짱 신청하겠다고, 이빨 몇 개 부러질 각오로. 니네 아버지 나오라고 그래. 상대방 아버지가 나오면서 주먹을 베주는데, 내 옆에 서 있던 우리 아버지 주먹이 7배 많은기요. 우리 아버지가 두리번거리더니 부르 떠시더니 뭘 싸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아빠? 그랬더니 미안하다 하더라. 오줌 쌌다. 이지라라는 컨셉이 한일 관계다, 이 말이에요. 이 자식이 전 세계를 꽉 쥐고 있는 미국 한패만 가면 설설기.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미국을 이해하는 건 반드시 자동차 엔진을 쳐다보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나보다 미국에 4대주 있느냐고 그런 사람이 있어. 난 미국 저런 거 때려잡는 거 연습하는, 연구하는 세계화전력연구소 소장이 내가. 근데 미국을 왜 얘기하는가? 미국을 모르면 세계가 안 보이고 세계가 안 보이면 한국이나 현재와 미래가 안 보이거든. 그렇지만 엔진이에요. 자동차 엔진 빼고 자동차 보면 그 고물딱지 보는 거지. 그게 무슨 자동차야? 그래서 미국을 연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 국가에 오는 도대체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미국한테 덤빌림이 없는 줄 알았더니 전 세계에서 떡발이 좋은 놈 하나가 거의 30년 전부터 매일 밤 일어나서 아령하고 역기하고 파워슬라이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열산스이지라고. 중국이요? 이 자식이 둘이서 딱 되네, 이거. 이게 대한민국 100배라면 이게 101배요? 덕발이 좋은 놈이 미국한테 30년 동안 연습하고 삿바잡고 한판 이렇게 붙잡고 나온 놈이 있다, 이 말이야. 중국의 등장이 대한민국에 좋은 거냐? 좋다마다 10개 중에 7개를 없고 3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전에부터 그래서 기회 될 때마다 중국 천천히 공략해란 말이에요. 공식 인구 13억, 비공식 인구 14억이요. 대한민국 땅에 101배짜리 땅이 우리 뒤에 바로 딱 있는데 이 자식이 뜨는데 대한민국이 230개 나라 중에 제일 좋아. 왜 그러냐고요? 아주 쉽게 얘기해 볼까요? 이게 우리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유산이라고 쳐봐, 유산. 5,000평짜리 땅. 그죠? 중요한 건 우리가 물려받은 땅이 어디 있느냐지. 우리가 물려받은 땅이 서울 명동에 있어봐라. 이제 평당 1억이요? 5,000평이면 5,000억이요? 그럼 우리가 이런 데서 만나겠니? 이제 없지? 이런 데서 만날 리가 없잖아. 근데 우리가 받은 5,000평은 어디 있는 거야?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지적도 들고 공인중개사 쫓아갔더니 시외버스 타고 한참 나가더니 어느 야산 옆에 있는 밭을 가리키더니 저게 네 거다, 이 새끼.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관계서를 또 단양군청 가서 띄워봤네. 그랬더니 내자가 선명하게 적혀져 있다는 거 아니야. 절대농지. 평당 13,500원. 그러니까 이거 성질나는 거 아니야? 아무도 쥐뿔도 없는 땅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뒤에 있는 101배짜리 야산에 뭐가 들어서는 거예요? 신도시가 들어선다, 이 말이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largest in the world. 가장 크단 말이야, 세계에서. fastest in the world.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한 놈이 쫙 뜨는데 이 자식이 뜨는데 신도시가 생기면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뚫리는데 우리 집 앞으로 진입도로가 빤 뚫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전부 산맥이야. 사막이고 산맥과 정글이라고. 아무도 중으로 들어가는 길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중으로 들어가는 길이 딱 한 군데 여기네. 한반도 딱 붙어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반도 21세기 지정학적인 위치라는 거고 저게 바로 동북아시아의 중심국가 개념이란 말이에요. 중국 여기서 떴다. 우리하고 무슨 큰 관계가 있겠어. 어떻게 여기서 뜨냐고, 이 개새끼들 이뻐 죽겠어. 중국이 뜨는데 230개 나라 중에 대한민국이 제일 좋아요. 만약에 중국이 없었다면 우린 선진국조 초안에서 5년에서 7년이 늦어질 뻔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복이야. 우리가 중국이 뜨라고 계속 기도한 게 아니고 스스로 걔네들이 뜨는데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게 이걸 복이라고 그런 말이에요. 이걸. 국가의 운이라는 거예요. 중국이 뜨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예요. 작년 재작년에 대한민국의 수출액의 거의 30% 가까이가 중국으로 왔어요. 중국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경제 꼬라 박을 뻔했다고. 앞으로 미국과 더불어 중국을 쳐다보는 슬기로운 눈을 지금부터 잘 갖고 계시는 것이 큰 부자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거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국가요원이 하나가 더 좋은 게 있네. 그게 바로 인터넷 혁명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인터넷 혁명 모르는 사람 없을 테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 모든 정보를 자기 책상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얼마나 좋은 거야? 지하 자원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인적 자원 갖고 싸운다는데 더 신나. 또 지하 자원 갖고 싸우면 참편될 자격이 없잖아? 근데 인터넷은 미국에서 1951년에 군사용으로 만들었다가 1986년에 WWW,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게 생기면서 전 세계를 휩쓸었는데 우리나라에 가장 잘 맞아. 이게 우리가 만들어달라고 주문 생산을 한 것도 아닌데 그 자식들이 만들었는데 우리가 제일 잘 갖고 놀아. 이게 무슨 복이냐 말이야. 왜 그럴까? 여러분은 강력한 스트롱 포인트, 강점이 있다고요. 손가락의 민감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타이프를 빠치고 타이프를 빨리 칠수록 1분 1초라도 더 많은 정보를 서핑, 가져오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사람이 손가락의 민감도가 전 세계에서 1등이잖아. 왜? 젓가락질을 해서 그래. 그걸 어댑터빌리티, 적합도라고 그러지. 적합도. 누가 더 잘 맞느냐 이게 누가 만들었냐가 아니라 누가 더 잘 만들었느냐, 더 잘 맞느냐. 한국 사람의 적합도가 인터넷의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서 꽃을 피게 될 거다. 만약에 인터넷이 없었다? 우리는 선진국 쫓아가는데 5년에서 7년이 늦어질 뻔했다 하는 얘기를 내가 거꾸로 하는 거다 이 말이야. 중국이 안 뜨고 인터넷이 안 떴다. 우리는 선진국 쫓아가는데 자그마치 10년에서 15년이 늦어질 뻔했다 이 말이야. 이거는 국가의 운입니다. 그래서 저보러 결론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2020년에서 2025년 정도 되면은 여러분 나이에다 젊은 사람 나이에다 13에다가 18 정도 맥시멈, 그러니까 평균 15년을 더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현재 29등인 나라가 현재 우리나라가 29등이거든. 230개 나라의 순위가. 떡발이 GDP를 치면 전 세계에서 11번째예요. 수출 잘하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10번째예요. 그런데 1인당 국민 소득으로 치면 45번째라 학교 점수 국어 영어 수학 접처해갖고 전교 몇 등이냐 했더니 29등이다 이 말이에요. 1인당 국민 소득이 2007년 말 현재로 2만 달러 넘어갔는데 4만 5천 달러에서 5만 달러 갑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요즘에 늘 얘기하는 10년 안에 7대 강국 간다. 10년 안엔 못 가더라도 15년 안엔 갑니다. 10년 안에 4만 달러 갑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10년 안엔 못 가도 15년 안엔 갑니다. 라고 내가 조금씩 수정하면서 그 양반이 얘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나는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방향은 우리는 전 세계에서 7등에 5등까지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저 사람이 자아도취가 돼서 지 맘대로 얘기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까봐 제가 제 인생을 바꾼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뉴욕에 있을 때 뉴욕 대학에서 중요한 사람을 만났지. 그게 엘빈 토플러예요. 엘빈 토플러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아주 거인이시죠. 이 양반이 뉴욕에 강의로 왔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특강으로 오게요. 내가 제일 가까운 자리에 그 자리에 가려면 3시간 전에 갔어야 돼. 내가 공부하겠다는 일념으로 다 3시간 전에 갔다고. 난 미국 시민권 갖고 있었어요. 한국 안 들어오려고. 내가 26살 때 미국을 나갔는데 딱 6개월 만에 판단되더라고. 대한민국 재수 더럽게 없는 나라구나. 난 안 들어간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을 쳐다보는 무식한 내 눈에는 대한민국은 절대농지 14,500원짜리 5,000평까지는 개인적으로 볼 땐 정말로 재수 우라지게 없는 유산도 못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느껴졌을 때 말이야. 그 양반이 강의를 3번째인가 하는데 나를 유심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Where I come from, young man? 젊은이, 어느 나라에서 왔나? 나는 한국을 좋아했으면 from Korea서 이렇게 한국입니다요. 뭐 이렇게. 나는 한국을 싫어했으니까 틱틱거렸다고. from Korea서 뭐 이렇게. 한국이다 왜? 뭐 이렇게. 그랬더니 이 양반이 와우, 브라이트 컨트리. 아주 전도가 양양한 나라에서 왔네 그려. 아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그러길래 브라이트 컨트리. 한국이 엄청 브라이트. 전도가 양양한 나라라고 그러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팍 끼워 그랬잖아. 야 먹어라.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를 그 사람이 기똥찬 나라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욕 나갈 수밖에. 근데 이 양반이 전 세계 속에서 아시아를 조명을 해주는데 내가 뚜껑이 열렸다 닫힌 거야. 그때 2가지를 내가 명쾌하게 기억해. 1980년도야. 28년 전 얘기요. 나보러 그러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아시아가 뜨면서 G7, 7개 나라 안에 전 세계를 옮기는 걸 G7이라, 전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 7개를 G7이라고 그러거든요. 7개 나라. 거기에 지금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캐나다, 뭐 이렇게 나라, 일본, 이렇게. 거기에 동양인 4나라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 중국, 인도, 한국, 일본. 나한테 그러는 거야. 브라이트 컨트리. 정말 전도가 양양한 나라네. 근데 you will be at the center of the world. 넌 딱 세계 중심에 있게 되는 나라에 있게 되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믿어지겠느냐 이 말이야. 내가 믿어지질 않아갖고 고민을 했더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헛소리 하실 분이 아닌데 연구를 다시 해봐라 이 말이야. 그래서 연구를 내가 다시 했잖아요.
이걸 못 본 거야. 이 뒤를 아무것도 못 보고 이것만 직시를 하고 있으니 이놈 게 보이냔 말이에요. 이게 무식한 거에 한계진 거야. 제가 그거를, 그 양반 거를 6개월 동안 그 사람이 쓴 책을 모두 다 다시 읽었어. 모든 논문을 다 다시 읽고 나서 판단했지. 나는 한국 들어간다. 미국 시민권 버린다. 집에 와서 그러죠. 근데 우리 집사람이 난리가 났어. 여기 좋은데 왜 가느냐고. 시어머니도 안 계시고 이제. 여자들은 꼭 시어머니 자꾸 지랄해요. 자기네들은 시어머니 안 되나? 한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될 줄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부터가 더 좋다 하는 얘기를 내가 명쾌하게 할 수 있어요. 은행이 됐든 전 세계 주요한 세계 기구들에서 나오는 걸 보면 너무 오바된 센스로 나온 거는 2050년에는 전 세계에서 우리가 나라가 2등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나보러 얘기를 하면 2등은 못 가. 그러나 최소한 5등까지 간 확률은 대단히 높다. 그 시대를 여러분이 살고 있어서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선진국 가느냐? 간다. 깨끗이 가느냐? 아주 깨끗이 갑니다. 지금까지 내가 열 올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재밌게 설명드린 이유가 뭐야? 우리는 선진국 가느냐? 간다. 선진국에 가면은 네트워크 사업은 더 크게 되느냐? 된다. 이것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너스레를 떨면서 지금까지 모시고 왔단 말이야. 대한민국 선진국 안 간다. 내 조카 세계가 와가지고 네트워크 사업 할까요? 관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삼촌, 네트워크 사업 전망 있는 겁니까? 있어. 할까요? 네가 할 수 있는 앞뒤 좌우 살펴본 다음에 천천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딱 해보도록 해라. 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게 없다. 그건 완전히 도박이지. 도박과 과학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명쾌하게 분석하고 미래를 쳐다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선진국 갑니다. 선진국을 가는데 중요한 것은 선진국에 가는 게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야. 준비된 사람한테 선진국이 너무나 신나는 건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선진국은 세 가지를 우리한테 굉장히 하드십, 어려움을 준다 이 말이야. 그게 바로 선진국 신드롬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선진국에 진입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야. 그때 선진국에 진입할 때 가장 중요한 선진국 신드롬 세 개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상대적 빈곤감이 커지는 시대가 되고 있다. 상대적 빈곤감, 이거 사람 죽이는 거요. 절대적 빈곤감은 다 같이 못 사니까 옆집하고 비교할 게 없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벵글라데시하고 아프가니스탄 아닌가 봐. 그런데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는 벵글라데시 1등, 아프가니스탄 2등이에요. 왜? 옆집이나 나나 다 같이 못 사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는 거지. 비교할 게 없다. 동창놈들 만나가지고 이 새끼들 다 헤어질 때 차 타는 거 보면서 그냥 뚜껑이 열려요. 자기는 포니 끌고 가서 갈비 먹었는데 BMW 틀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상대적 빈곤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상대적 빈곤감은 쫙쫙쫙쫙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다 이 말이야. 상대적 빈곤감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더 커져. 왜? 상위 5%와 하위 5%의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지기 때문이다. 상대적 빈곤감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동네에서 기밀, 장영철이 이런 거, 무슨 프로레슬링 할 때, 동네 텔레비 있는 집이 없어가지고, 이제 집에 대청마루에 두면 한 20, 30명 모여 앉아서 박수 치고 봤던 것 같아. 요새 집에 텔레비 없는 사람 있어요? 안방 건너방 할머니 마음까지 따라 5만원 주고라도 하나 사다 드려. 근데 집들이 갔다가 내려오면서 텔레비 본 거 같고, 부부가 엘리베이터에서 싸워. 이렇게, 여보. 그 집에 달려있는 게 몇 인치짜리 얼마야? 요즘에 최고 큰 거, 그거 LCD TV래잖아. 그게 얼마야? 1억 8,700이래지? 이런 예병을 우리 집 다 팔아도 안 되네? 당신이 여태까지 뭐 했어? 텔레비는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건데 왜 남의 집 걸려있는 텔레비 갖고 싸우고 지랄들이냐, 이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이미 자기도 모르게 상대적 빈곤감의 시대를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루이부통인지 무슨, 나발인지. 가방은 쑤셔 집어넣고 들고 가면 되는 거잖아. 근데 왜? 그거 80만원짜리 못 사가지고 말이야. 제일 조그마한 80만원이 그거 못 사서 왜 이렇게 안달? 이미 자기도 모르게 상대적 빈곤감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게 더 심해지는 사회를 향해서 떠벅 걸어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선진국 증후군 넘버원이에요. 넘버가 평생 직장이 없어지는 거야. 평생 직장 없는 거예요. 선진국 가면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없는 거야. 후진국일 때일수록 있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평생 동안 직장을
보통 7번 정도 직업을 바꾸면서 옮겨요. 왜? 그 안에서 경쟁이 심해지면서 선진국으로 가려면 후진국보다는 더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로테이션 시켜야 되잖아. 교환해야 되잖아. 사람을 선수체계해야 되잖아. 거기에 맞지 못하면 전부 도태하는 거거든요. 그걸 구조조정이라고 그러지. 구조조정은 끝없이 일어나는 거야. 여기 혹시라도 휴가 내고 직장 다니다 오신 분들이 있으면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나처럼 대표이사 사장을 했던 사람도 결국은 그 회사에서 나오는 게요. 냉철한 거예요. 언젠간 반드시 그 직장에서 나와야 돼. 평생 직장은 없는 거예요. 평생 직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바보 병신 쪼다. 평생 직장은 없는 겁니다. 근데 다니는 동안 평생 직장이라는 착각 속에 있다가 어느 날 딱 명퇴당하면 개새끼 새새끼 내가 이 회사에 얼마나 기여했는데 기여하긴 뭘 개뿔이나 실력 없어서 잘리는 건데. 그래 안 그래요? 자기 합리화로 기여했다 그러지만 남이 보면 기여를 더 잘한 새끼를 더 써야 되는 거거든. 구조조정은 일어나는 겁니다. 선진국 가기 위한 추진력이야. 아주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축구 같은 걸로 비교하면 아주 쉬워. 동네 축구. 다들 모여가지고 아침에 조기 축구하는 게요. 실력 다 없어도 돼. 그 축구 선수 중엔 옵사이드도 모르는 새끼도 껴있어. 이 새끼. 옵사이드는 기본 아니야. 김치 이 새끼만이. 골키퍼 앞에 서서 어이 박씨 공조 이지라니. 이 새끼 거기서 공부하다 옵사이드 그랬더니 옵사이드가 뭐야 그냥 집어넣으면 되지 이지라는 거야. 그래도 동네 축구는 되는 거야. 그걸 후진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어느 날 옆 동네에서 전화가 왔어. 야 니네 거기서 베스트 11 11명 뽑고 우리 11명 뽑고 500만 원 가고 한번 게임을 붙자. 이렇게 생각했으면 이 동네 축구하던 사람 중에 두 장이 다 모아놓고 제일 먼저 해봐. 누구부터 걸러내야 되겠니? 김씨. 옵사이드 모르는 새끼 말이야. 김씨하고 나하고 눈을 딱 마주쳤어. 김씨는 그때 무슨 얘기인지 몰라. 구조조정도 모르니까. 왜? 야야야 너 좀 빠져야 되겠다 이 새끼야. 500만 원이 걸려있어 이 새끼야. 이거 우리가 500만 원 따면 5만 원 줄게. 빠져. 이걸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옆 동네에서 다른 시에서 전화가 왔어. 야 니네 시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 11명 고르고 우리 11명 고르고 1억 내기한다.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하는 거야. 월드컵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 또다시 골라야 돼. 이번엔 고르기가 쉬워. 왜? 학습 효과가 있잖아. 한번 해봤거든. 김씨 눈이 마주쳐. 그럼 김씨는 이번에 이렇게 대답해. 알았어. 빠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자발적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옛날엔 명태라고 그러면 그렇게 어려웠는데 요새 명태 나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나가는 사람이 왜 그런 게요. 알거든 어차피 잘린 거. 그걸 자발적 구조조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평생 직장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더 무서운 게 하나 기다리고 있지. 그게 바로 초고령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지.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했는데 우리가 2005년도에 78세더니 이번에 81세 됐어. 2010년까지 했더니 평균 연령이 85세가 넘어가더라고. 쉽게 말씀드리면요. 자기는 평생 직장이 없어서 중간에 그만둬야 되는데 사는 건 85세까지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무서운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엔 58세, 60세까지 그냥 대강 개기다가 65세 정도 돌아가셨으니까 주변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자식들한테도 그냥 우리 아버지 고생만 하다 돌아가셨다 이러지. 지기랄 85세까지 살아봐. 부담이 됐다는 얘기는 상주로서 말은 꺼낼 수 없고 속으로 시파시파라고 합니다. 냉철한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작 시간에 내가 가끔 얘기하는데 돈 벌었어도 애들한테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로 유산 물려주면 안 돼. 끝까지 두고 있어 통장을. 여러분 커미션 들어오는 통장만 가끔 며느리나 사위들한테 배주란 말이야. 여기다 놔 있고 여기 통장 하나 또 있다. 다 합쳐서 한 20억 되나 뭐 이제라면서 쏙 집어넣고. 그래야 며느리나 사위들이 움직여요. 바쁘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저녁 대접하고 말이야. 냄새가 나니까. 싹 주지. 그 다음부터 얘란 얘병을 안 와. 죄송하지만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건 부자학 시간에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건데 돈을 많이 나중에 네트워크하시면서 버시더라도 절대로 아이들 한꺼번에 절대로 물려주지 마세요. 여러분 목을 조리는 게요. 공부만 시켜. 그 다음에 니네들 알아서 해. 하고 나중에 맨 나중에 준산을 상속을 정말로 멋지게 해줘야 막 가는 날까지 멋지게 살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80세 이상까지 살아야 돼.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오래는 살아야 되는데 평생 직장은 없고 상대적 빈곤감은 커지는 시대를 향해서 떠벅떠벅 걸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선진국이 왔을 때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굉장한 마음의 고생을 하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힘들게 살아갈 수 있는 구조 속으로 더 많이 빠져들어가는 사회를 향해서 가고 있다 하는 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상대적 빈곤감 커지면서 평생 직장 없어지면서 고령화 시대를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진국 가면은 미래를 준비하려고 가지각색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미래학자들한테, 또 경제학자한테 물어서 그러면 우린 무슨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하면 난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연구한 것 플러스 선진국에서 먼저 간 사람들이 그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이 연구 검토하는 걸 함께 내가 다음과 같이 나열을 할 테니 그 안에 맞는 걸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선진국의 이런 신드롬 세 가지의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4-5가지의 방법 중에 하나를 갖고 계시면 돼요. 첫째, 아닌 거를 다 써놓고 아닌 거를 지워나갈게. 첫째, 유산 바로 줘야 돼. 유산만 많아봐. 지금 이런 강의 들으러 올 필요도 없어. 누구 입장하는데 일어나서 박수 칠 필요도 없어. 집에 100억, 50억만 있다고 쳐봐야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들어오면 저녁에 그냥 그것에다가 피곤해서 잠들고 그러면 되는 게요. 유산. 그런데 지워야 돼. 우리하고 관계없잖아요. 근데 분명한 대안이야. 그래서 아버지 잘 만나는 거 복이요. 부자 아빠 만나는 거 복이요. 부자 아빠 만났다 그러면 깨끗이 선진국 신드롬은 잊어버려도 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게 없어요. 두 번째는 평생 직업을 가지시면 되는 거야. 평생 직장은 없지만 평생 직업이라는 게 있잖아.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의사, 변호사 이런 거 되려고도 그렇게 애쓰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요. 의사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좋은 직업이에요. 의사가 은퇴하는 시점이 있다는 거 봤어? 65세 넘어가지고 그냥 치매갖고 자기가 성형외과 의사인데 손은 부들부들 떨면서도 밑에 있는 환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술은 진행되잖아. 움직이지 마라, 이지라. 변호사 75세 넘어서 한 변호사 옆에 75세 넘었으면 법정에 못 쓴다 이런 거 없어요. 본인이 지팡이 들고 그래도 나오는 게요. 1억 피고한테 받았어. 정신은 들락거려. 피고를 변론해야 되는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재판장님 저런 놈 차라리 죽여버리는 게 나았습니다. 이래도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직업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역시 과거 같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더 좋았지만 의사, 변호사 무슨 이렇게 이런 것들도 앞으로 그래도 선진국 가도 괜찮은 직업이구나. 사자들은 걸 그렇게 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평생 직업을 가지시면 돼. 됐죠? 아니다. 그러면 또 뭐가 있는 거야? 내가 늘 얘기하잖아. 로또. 아까 우리 사장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로또. 이걸로 승부 거는 거예요. 나도 매주 화요일마다 10,000원씩 사잖아. 4개까지 맞춰봤어? 다가오는 느낌이야. 응? 근데 50억이 벌어서 딱 되면 100억이 딱 하면 그냥 깨끗이 끝나는 게요. 여러분 로또가 당첨됐다. 깨끗이 끝나는 거 아니야? 다만 로또가 얼마나 확률이 낮은 건지는 알고 달려들었다 이 말이에요. 750만 분질이래. 그건 25,000개 동전을 500원짜리 동전을 갖고 여기 대명콘도 꼭대기 올라가서 동전을 던져 25,000개 동전이 하나도 반함이 없이 똑같은 면이 나를 쳐다보고 있어야 돼 이런 예명을. 근데 3개 던진 벌써 휘까닥하고 하나 뒤집어지잖아요. 근데 매주마다 당첨자가 나오니 어떡하냔 말이야. 그래서 나도 산다니까. 다만 미국서 과거 10년 동안 로또 당첨자를 전부 트레이스를 해봤더니 99%가 전부 마약 중독자고 이혼하고 전부 알코올 중독자예요. 돈은 그렇게 버는 거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일단 지우겠다 이 말이야. 네 번째 하나가 더 있어요. 좋은 나라를 이민 가는 게요. 저기 노르웨이, 덴마크. 여러분 잘 알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맨날 외웠잖아. 요람에서 무덤까지 끝내줘요. 좋은 나라야. 그러대로 이민 가자고. 그걸 흉내낸 게 있어 우리가. 국민연금. 2043년에 고갈이야. 정말 난 다행이야. 내가 죽는 애 끝나더라고. 탈 게 없다 이 말이야. 믿을 게 못해요.
한 가지 다섯 번째 하나밖에 없다고. 미래를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야. 나중에 가슴 아파서 속 아파서 그냥 배앓이 소갈이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시면서 미래를 향해서 가시는 사람만큼 선진국 신드롬을 극복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걸 갖고 미래를 가져오냐 하는 거에 대해서 선진국에서 전부 연구 검토를 해놨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 연구 검토한 조건에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가장 눈에 띄면서 좋더라 이거야. 첫째, 돈 없이. 둘째, 점포 없이. 세 번째, 사이드 잡, 더블 잡으로. 네 번째, 유산으로 물려주면서. 다섯 번째, 파이프라인적인 시스템적인 사업. 이 다섯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을 것이다라고 60년, 70년 전부터 계속 연구를 해놨더라 이 말이에요. 돈 없이, 점포 없이, 사이드 잡, 더블 잡으로 유산으로 다 아이들한테 물려줄 수 있고, 그리고 시스템적인 사업, 즉 이거는 물통 사업이 아닌 제 표현으로 하면 수도관적인 사업이라고 그래요. 이 다섯 가지를 다 합친 것들이 이 세상에 없었다 이거야. 다섯 가지 중에 네 가지를 합치하는 건 지금도 많아요. 돈 없이, 점포 없이, 사이드 잡, 더블 잡으로, 즉 지가 하는 일 중에 시간 쪼개서 조금씩 부업으로 유산까지 물려줄 수 있는 네 가지는 너무 많아. 에이, 이 교수님 그런 게 있으려고요? 너무 많아. 내가 아주 너무너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걸로만 얘기할까요? 자, 남자로 치면 대리운전. 돈 없이, 점포 없이 이거 하나 들고 다니면 되는 게야. 사이드 잡, 더블 잡으로 내 직장 나가고 저녁에 대리운전하고. 유산, 영철아, 아빠가 해봤더니 괜찮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간과를 해서 그렇지 분명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다섯 번째 파이프라인적인 사업이 아니라는데 꼭 걸리거든. 자, 대리운전 나가던 해협이가 오늘 아파요. 그날 끝이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의 99%는 전부 물통사업이에요. 내 친구 중에 한 놈이 고려대학교 병원에 있는 심장과 전문인데 최고의 전문의 중에 하나야. 이 새끼 말이야. 심장병 수술하다가 6개월 전에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정말이야? 수술하다 지가 심장마비로 죽더라고. 나 같은 이영곤이가 아무리 갈 잘해서 비싼 몸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사고가 났다고 쳐. 우리 집사람이 뛰어나서 저 이영곤이 빈인데 간이 계속 먹었습니다. 그거 되는 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된다고. 저도 물통사업자다 이 말이야. 근데 이 다섯 가지를 전체적으로다가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이 없는 줄 알았더니 약 55년 전에 미국에서 기똥찬 머리 좋은 사람이 그걸 들고 나온 게 바로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게요. 돈 없이, 점포 없이 주부님들 주부 생활하다가 또는 또 회사 생활하다가 기회 될 때마다 사이드 잡, 더블 잡으로 유산, 여러분의 코드를 자제분 코드하고 연결시켜 놓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어디가 계시더라도 모든 것들이 그 코드를 쫓아서 들어오는 시스템을 갖추는 걸 레거시 비즈니스, 유산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시스템적으로 딱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 2달 동안 미국 갔다 와도 이 시스템 위에서 밑으로부터 들어온 커뮤니티 전부 자기 구자에 딱딱딱딱 꽂힌다. 어쨌든 그런 연유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거에 여러분이 같이 합류를 하거나 했거나 지금 연구 검토하러 들어와 있다 이 생각을 하시면 명확하게 여러분이 어느 포지션에 계신가 위치에 계신가 하는 것이 명쾌하게 정리가 되실 거다 이 말이에요. 네트워크 사업은 몇 가지를 유념을 두면서 연구 검토하고 전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늘 얘기합니다. 어느 회사가 됐든 그 회사는 기똥찬데 시스템은 기똥찬데 운영하는 사람이 엉터리면 그건 엉터리거든. 그래 안 그래요? 여기 오늘 저를 처음 만나시니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야. 그 사람 웃기기도 하네. 말도 거라기 하네. 근데 분명히 뭐가 있는 것 같으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음 같은 몇 가지를 분명하게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싶으세요? 그럼 네트워크 사업은 대안 중에 상당히 유효한 대안이다. 다만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것을 정확히 공부하셔라 하고 꼭 부탁을 드리겠단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깊은 연구가 없이는 네트워크 사업은 휴먼 네트워킹에 의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건데 절대로 본인이
파이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파이프라인을 잘 깔 수가 없어.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반드시 시간 내서 매일매일 다양한 책들을 반드시 읽으셔서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정확한 컨피던스, 확신을 가지시는 작업을 스폰서나 리더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끝없이 참가해서 질문하고 또다시 물어보고 안 되면 여기 탑 리더한테 또다시 이메일 보내든 전화해서 쫓아가서 물어보고 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말끔히 거기도 안 되면 이영곤이한테 이메일을 보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나한테 글을 남긴 사람한테 나는 100% 전화를 다 하거든. 많은 분들이 내가 전부 답장을 남기니까 비서를 시키는 줄 알아요. 내가 매일 새벽에 난 3시 50분에 일어나거든 매일. 그래서 좀 땡겨서 3시 반으로. 나중에 성공학 강의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오늘은 큰 그림을 보여드렸으니까 다음 기회는 성공하려면 어떤 자세를 갖고 드립하라 할 때 내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내 테이프에 부자들의 성공 습관 뭐 그런 거라고. 그 다음에 버려야 될 나쁜 습관, 지켜야 될 좋은 습관 그게 그런 거예요. 난 새벽에 여러분들한테 전부 여러분들한테 답장 다 해. 질문 있어요? 나한테 바로 인터넷에 글 올리세요. 바로 전화 갈 테니까.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다만 나는 앞뒤 좌우 명쾌하게 하면서 장점, 단점, 강점, 약점을 명확하게 균형 감각 있이 여러분 손바닥에다 올려드리겠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네트워크 사업을 명쾌하게 하셔야 돼. 네트워크 사업은 21세기 선진국 신드롬, 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회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세 번째, 회사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면 제품군에 대해서 박사들이 되셔야 돼요. 명확하게 앞뒤 좌우를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고 의사나 약사랑 얘기할 때도 절대로 꿀리지 않게 자기 무장을 할 정도가 돼야 성공하는 게예요. 네트워크 하는 사람 중에 6개월에서 1년 동안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제일 많아. 사방에 몇 번 부딪혀보다 보니까 안 되거든. 지가 쥐뿔도 모르면서 상상만한테 콜드 컨테이너에 웜 컨테이너가 되냐 말이야 이거? 안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만만해. 워낙 불법 피라미드니 불법 다단계로 더럽혀진 시장에서 깨끗한 회사로 나간다는 게 더 힘든 게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확신, 회사에 대한 확신,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거든. 그다음부터는 반점 죽이도록 사업을 해야 된다. 그걸 패션, 열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은 반점 죽이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그냥 앉아서 연봉 1억씩 되는 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말 거기에 베팅을 해본다는 인생의 자세를 갖고 뛰어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성공은 안 된다 하는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생각하시면서 사업들 잘해서 2008년도 무자년에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멋지게 사업들 할 때 앞으로 네트워크 사업은 지금까지는 도입 발전기였다면 성장 팽창기가 와.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5만 달러까지 갈 때 쫙 뜰 테니까. 대한민국의 앞으로 경제 추진력이 엄청날 테니까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성장 팽창기의 주인공이 되려고 애를 쓰시는 것이 정확한 목표에 의한 관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방송에서 자주 뵐게요.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